문제 배열은 그때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 22번에 저기가 있고 수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번에 점화식이 있고 그치? 나는 15번에 넣었었는데 그리고 10번 문제가 이게 어떻게 우기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왜 너 시험지 없어서 지금 자꾸 눈치 보는구나. 10번 문제도 선생님 생각에는 점화식인 것 같아. 그래서 등차 등비 문제가 3점짜리밖에 없고 등비 수열 문제 하나. 그래서 이번에 점화식 쪽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시험지라서 근데 3월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은 합차의 미분 가능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계산으로 쭉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겼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튼 문제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쌤 생각에. 그리고 역대 3월 모의고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막상 등급 컷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봐. 이게 또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다르니까. 물론 제 학생들만 통계가 나온 결과라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적분 기준으로 80점 전후로 잡히는 것 같아요. 현재 하루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79점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 81점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 미적분 기준이야. 그 다음에 기하는 거기에서 플러스 한 1.2점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확률 통계가 한 3점, 4점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성적은 나와 봐야 알겠죠. 재학생만 기준으로 한 거라서 여기에 한 문제가량을 더 더하면은 대충 등급컷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재유생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나온 등급컷에 4점에서 5점가량 더해주면 그러면 예상되는 등급컷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전에도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직후에 학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약점이 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 된다. 알겠지?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없고 사인 코사인 법칙도 20번으로 옮겨놓고 뭐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차분히 풀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징은 그 2, 3점짜리 문제하고 4점짜리 문제하고는 난이도 차이가 확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점 중에 어려운 3점이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 수학 1하고 수학 2도 난이도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수학 2 문제는 14번하고 22번이 당연히 제일 복잡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수학 1 문제 중에서는 굳이 난이도를 구분을 하면 10번 하고요. 10번 하고 그 다음에 15번 하고 15번 이게 또 고1 수학이죠 완전히. 지수로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낸 거니까 좀 독특한 문제인데 10번하고 15번하고 그 다음에 21번 요 정도 3개 문제가 수학 1에서는 베스트 문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할 일을 하자고. 이게 지금 수요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점화식 쪽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3월에 본 거랑 좀 다소 유사합니다. 문제 자체가. 전년도 상황을 선생님이 많이 반영한 그 자료라서. 자, 8번을 굳이 할까 얘들아? 8번? 곱셈 공식처럼 나온 건데 안 해도 괜찮겠지? 8번 문제는. 10번부터 해보죠. 바로. 내가 니네한테 실통수에서 점화식 쪽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선생님이 칠판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줄게 얘들아. 거기 기본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수열은 점화식 문제를 다룰 때 주기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가 이게 정방향으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추적을 해 나갈 건지 보통 이렇게 2개 주제가 최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얘가 10번에 이번에 있는 거고요. 얘가 이번에 21번에 있는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 뭐 이 정도면은 대충 방향은 잡아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나 표정들이 안 좋지 뭐. 뭐 너 수업 들었다고 이게 성적이 나올 거 같냐? 내가 어떻게든 틀려보겠다 막 이런 각오로 하시면 안 돼. 자 10번 봐봐. 10번 문제. 수열 AN을 뭐라고 준 거니 지금? 주기 수열로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수열 AN 자체가 10번에 AN이 첫째 항은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10이고요. 거기 AN이 뭐 아니면 뭐라고 써 있니 얘들아? 10 아니면 마이너스 19라고 써 있는데 이건 N이 뭐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조차도 일종의 점화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N이 뭐의 배수일 때요? 3의 배수일 때니까 결론적으로 1하고 2는 3의 배수가 아니고 3일 때 3의 배수, 4하고 5 여기 6일 때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열을 해보면 얘들아
첫째 항 10이고 두 번째도 10이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19가 되고 네 번째 10이고 다섯 번째 10이고 여섯 번째 마이너스 19 뭐 요 정도면 파악은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한 주기로 돌고 있는 주기 수열이 AN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썼는데 그냥 편하게 SN이라고 써보자고요. SN. 그럼 SN 하면 A1에다가 1부터 N까지 넣고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은 S 몇 N이라고 써 있어? 3N이라고 써 있다는 거지. 그래서 SN하고 S3N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N 값을 구해달라요. 그냥. N 값을 구해달라. 처음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엊그저께 이제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밤에 시험지 떠가지고 쭉 풀어봤는데 얘가 S3N에서 SN을 빼면은 뭐가 나오죠? 얘가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의 3N까지 더한 거고 얘가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지? A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남는 게 A의 뭐 더하기 1? N 더하기 1하고 A의 N 더하기 2하고 해가지고 A의 몇 N까지? 3N까지 더한 거가 되는 건데 요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었어. 지금 요거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를 더한 거야 얘들아? 2N개를 더한 거라고 이게. 3N개에서 N개를 제외한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요게 N에 따라서 이 수열의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넣어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몇 번째를 더한 거야? N 대신에 1을 넣어보면 여기다가 1 좀 넣어주면 안 돼 얘들아? 1 넣으면 뭐 많이 어려운가? 1 넣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맞죠? 요게 얼마가 나온다? 0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 요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한 게 0이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쌤은 처음에. 근데 이게 또 객관식이라서 N값을 구하라며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냥.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시험지는 해설지를 주기 때문에 해설지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주기성을 가지고 N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0인 걸로 나눠서 풀라가 출제 의도일 텐데 그냥 시험장에서 딱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게 뭐 쉽진 않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갖고 밀어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이게 점화식 문제가 또 여기 나올 것 같지는 않았고 SN과 AN의 관계 문제를 낸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선생님이 수업한 것 중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대신에 1 넣으면 말이 안 되고 N 대신에 2 넣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N 대신에 2를 넣으면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여기다 2만 넣어 얘들아. 여섯 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이게 몇 개를 더하는 거죠? 잠깐 4가 아니지. 2 넣으면 A에 어디부터요? 3부터. 그러니까 몇 개 더하는 거예요? 4개. 근데 어차피 저기 수열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더하면 0이 아니죠. 전 너네가 알다시피 9가 나오지 실제. 보면은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봐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의외로 정답을 금방 냈어. 그냥 나 혼자 문제 풀 때는. 근데 이게 N을 구하는 거라고? 1부터 5번까지 보니까 꽤 커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넣어봤죠. 27? 그럼 27 넣으니까 여기 27 넣으면 몇 개를 더하는 거야? 54개 더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주기 수열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얼마인 것들이고 1,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가운데 3번이 아까 답이 뭐였다고? 27이니까 A 어디부터 얘들아? 28부터 여기다가 27 넣으면 28부터 그 다음에 여기 27 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1까지. 이게 지금 몇 개를 더한 거죠? 2n개 n 대신에 20 뭐라고 지금? 7이니까 몇 개를 더한 거예요? 54개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근데 얘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더한 거랑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개 더하는 거니까 54개. 정확히 뭐의 배수계를 더하는 거야 지금? 3의 배수계를 더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런 게 54개니까 3의 배수면 이게 몇 쌍이 나오냐? 18쌍 나오니? 맞아? 그러면은 요거 3개 더할 때마다 얼마가 나오는데? 1. 그럼 1이 몇 개가 나오니까? 18쌍이 나오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0 나와야 된다면 내 풀이에 따르면 그렇게 해봤다고. 그러니까 29를 넣으니까 답이 나오더라. 해봐. 여기다가 29 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다가 29 넣으면 A 어디부터요? 30부터 어디까지? 90. 잠깐 30, 29 넣으라며? 그럼 81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 맞죠? 87까지 29 넣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 29 넣으니까 몇 개죠 이게? 50. 맞잖아. 8개. 그럼 대답해봐. 이건 3의 배수개야 아니야? 아니죠.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개가 남지. 괜찮지? 그 다음 요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0이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겠네. 어디부터일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수열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 얘들아? 19, 10, 10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더할 때마다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는데 얘가 3으로 나누면 57이 몇 번 들어가는 거야? 3일은 3, 3, 9. 그러니까 이런 게 총 19개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게 19개 나오니까 얼마가 될 거고 19가 될 거고 하나가 남는 거잖아. 그 하나가 다시 어디부터 남을 거냐면 얘가 딱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 하면 19 하면 0 나오겠다. 나는 이렇게 풀었다고. 선생님은 n값을 알려준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면 그럼 저렇게 안 풀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갔고 다시 생각을 해본 끝에 얘는 어차피 주기성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걸 테니까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직관적 풀이야. 그냥 빨리 풀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제대로 써보면 무슨 시그마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무슨 K하고 AK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N까지 AK인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여기가 3N일 거냐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AN의 주기가 얼마인 거니까 3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묶을 때마다 아까도 해봤지만 얼마 나오죠? 1. 그럼 요렇게 묶어도 얼마가 나와? 1. 그럼 이게 몇 N 묶음이니까 3N 묶음 3개씩 묶을 때마다 1이 나오니까 3개씩 N개의 묶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계산해봤자 얼마가 된다? N이 된다. 이런 얘기여서 다시 이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가 N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랑 같아지는. 괜찮죠? 그런 N을 찾아달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 대신에 1 넣으면 여기도 얼마를 넣어주면 되고 1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 2 넣으면 여기다 2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객관식으로 마저 풀어도 괜찮고 저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들어봐. 얘가 결론적으로는 무슨 n이야? SN이죠. SN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선생님 얘기가 SN을 수열처럼 한번 나열을 해보자고. SN을 별로 어렵지 않아. S1이 얼마죠? 하나 더한 거 10, S2는요 20, S3는 1 나오는 거고. 좀 이렇게 나열할 수 있지. 또 마저 더하면 또 여기다가 10을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11, 또 21, 2. 지금 괜찮니? 이거, 그 다음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괜찮죠? 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해봤다고, 선생님은. 그럼 그 다음은 얼마가 나오겠어? 왜 내가 3개씩 나눠 쓰는지는 납득이 가죠. 어차피 주기수열이니까 규칙도 3개마다 있을 거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라 그런지 약간은 선생님은 아예 설명한 적이 없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군수열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군수열이라는 말을 니네가 내신 배울 때 쓰기는 할 거야. 군수열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10번인데 왜 이렇게 오래 해설하냐 그러지 말고 이거 말고는 21번 제외하고 특별히 해설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다 4점짜리 풀긴 하겠지만. 자, 맞아. 22 12라고 미안합니다. 12 그 다음에 22 그 다음이 3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n인데? SN. 그게 어디에서 끊어져야 n이랑 똑같냐? 이 질문이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써주면 SN하고 뭐하고 같아지는? n하고 같아지는 n을 찾으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원이고?
S1, S2, S3, S4, S5, S6 이렇게 써내려간 거니까 이거 쭉 쓰다가 그 네임하고 같은 거 찾아도 돼요. 찾아도 되는데 제대로 풀면 지금 제대로 풀자가 목적인 거니까 이게 어차피 요렇게 규칙이 있는 거 아니겠냐? 니네가 봐도.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얼마인 쪽이야? 1인 쪽이고 여기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쪽이고 여기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쪽들이죠. 괜찮지? 그래서 SN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 N값이 3n-2였을 때 하고요. 자, 이게 그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얼마란 뜻이야? 1이란 얘기야. 여기다 M 대신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7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야, 그럼 요거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얘가 지금 M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1 넣으면 나오는 거고 M 대신에 1 넣으면 또 M 대신에 2 넣으면 얘가 나오고 M 대신에 3 넣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여기가 지금 무슨 수열이냐고? 등차 수열이잖아. 됐어? 그럼 일반항이 뭐 더하기 뭐냐고? M 더하기 9 더하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뭐 더하기? 9. 근데 내 마음대로 할래요. M 더하기 9.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게 출제 의도라고 보여진다고 제대로 푸는 거는. 알겠어? 근데 잠깐만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풀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고난도 문제도 아니고 10번 쪽에 소위 4점의 스타트 쪽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의도대로 막 혹시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말린 거야. 시험의 난이도에 말려버린 거라고. 여기에서 벌써 10번인데 내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니네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 됐건 정답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가 내가 지금 해설하는 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을 10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과연 욕먹을 풀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닌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20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뭔가 좀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식이니까 현재 앞쪽의 풀이나 요 정도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 경우 n이 몇 n-1이라고 했을 때 3n-1. 그럼 이거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거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무슨 수열이고 얘들아? 등차 수열. 정확히 얘랑 1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는 m 더하기 얼마다? 19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SN 기준으로 보면 몇 번째 얘들아?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몇 m이라고 가정하면 3m. 이때는 그냥 m이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m 대신에 1 넣으면 여기가 1 되니까 요 항이 나오고 1을 넣는 게 아니라 요 1을 넣은 얘가 1로 들어가니까 S3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3개짜리 주기의 합의 일반항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SN하고 누구랑 같아지는? N이랑 같아지는. 그럼 이 N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럼 첫 번째, N이 만약에 3n-2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도 몇 n-2를 넣어야 되고 3n-2를 넣어야 되고 괜찮지? 여기도 뭘 넣어줘야 돼? 3n-2를 넣어줘야 돼. 근데 그 3n-2일 때의 합이 이거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얻어낸 거에 따르면. 그럼 얘하고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m 더하기 9하고 같아지는 m이 자연수로 존재하냐 이거지.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니까 대답 좀 해봐. 몇 m이? 2m이 얼마가 돼서? 11. m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1. 그런 항은 없다는 거야. 참고로 답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데요. 이 경우도 좀 마저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몇 m을 넣으면 얘들아? 3m. 3m이 S3m이랑 같아지면 되겠다. 근데 S3m은 얼마가 나온다? m이 나온다. 그럼 3m하고 m이 같으니까 m이 얼마일 때 같아져? 0.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상황이 요때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n 대신에 3n-1을 넣어보면 여기는 몇 n-1이 되는 거고 3n-1이고 s의 3n-1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더하기? m 더하기 19가 돼서 넘어가면 몇 m이? 2m이
20이 나온다. 그래서 m이 얼마일 때가 답이었다? 10일 때가 답이었고 나는 그때 n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m 대신에 얼마만 넣어주면 돼? 10. 그래서 30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9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저 문제를 읽자마자 저렇게 3의 배수로 딱딱딱 나눠가지고 규칙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일반항을 저렇게 3개로 나눠서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베스트야.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10번이고 뭔가 이렇게 만족하는 n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SN하고 S3N하고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아 이게 n이 커질 때마다 이게 개수가 늘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더하면 답이 0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관찰형 풀이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쌤이 생각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이왕 말이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다 때려 잡아볼까요? 21번들은 다 맞췄는가? 21번? 해봐. 21번 한번 해보자고. 야 그래도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이 연습은 많이 하고 가지 않았니? 이 역방향으로 문제를 쓰는 연습은? 기억나죠? 근데 요게 이 비슷한 게 오늘 우리 마저 이제 지난주에 나갔던 거 하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얘가 약간 역방향으로 쓰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역방향으로 쓰기가 점화식 자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 자, 수열 문제를 어쩌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몰아서 풀고 있는데 집중하시고 21번에 첫째 항이 무슨 수라고 되어 있니? 자연수.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그리고 점화식이 a의 n 더하기 1은 뭐라고 써있죠? n분의 무슨 n? 근데 이건 언제냐 하면 an이라는 항이 뭐보다? 3보다 커나 같을 때고요. 만약에 an이 3보다 어떠면 작으면 여기가 조금 니네를 당황스럽게 했을 것 같아. n값에 관계없이 그냥 숫자가 딱 나와버린다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보통은 들어봐. 만약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2an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던 거고 작년 수능도 이런 식이었고 작년 9월도 작년 6월도 표현은 다르지만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었다 이거지. 우리가 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갔었는데 이걸 an 이퀄 꼴로 쓰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뭐 곱하기 얘들아? n 곱하기 a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양변 2로 나누니까 뭐 분의? 2분의 an 이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3보다 크냐 3보다 작냐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봐. 이게 지금 점화식이 역방향 추적인 게 확실한 게 6번째 항이 얼마라고요? 2. 그리고 몇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해달라? 첫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6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가는 전형적인 역방향 추적의 문제잖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 요걸로 풀겠다는 얘기야. 이걸로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그럼 들어봐. 자, 이게 6번째가 2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n 대신에 5를 넣어주면 여기 2 나오고 여기다가 5를 넣는 거니까 5 곱하기 2는 얼마죠? 10. 그 나온 결과가 3보다 크면 통과.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역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2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미안합니다. 여기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A 6번째가 2였으니까 2를 2로 나누면 얼마냐고? 1. 그럼 1. 나온 결과가 3보다 커요, 작아요? 이런 식으로 써나가면 되는 거잖아, 원래는. 자, 그럼 또 네 번째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이게 또 얼마가 될 수가 있냐? 자, 여기가 지금 10인 거고 n 대신에 4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돼? 40. 나온 결과가 3보다 커나 같냐? 맞다 이거죠. 괜찮죠? 또 이 1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죠? 5. 근데 5는 3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안 나온다. 그렇게. 원래 우리가 이런 연습 많이 했었다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1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죠? 4. 가능하다. 나온 결과가 3보다 커나 같으니까. 또 1을 2로 나누면 뭐 분의 1이 되죠? 2분의 1. 역시 3보다 작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쭉 써내려갈 수가 있잖아. 근데 뭐가 이 문제에서 당황스러웠던 거냐 하면 여기가 a, n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값에 관계없이 그냥 10이 나와버린다. 이게 역방향으로 추적하는데 다소 니네를 좀 당황하게 했다 말고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니네가 조금 낯설었을 거다. 방금처럼 뭔가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나온 결과를 비교하고 통과냐 탈락이냐 이렇게 푸는 문제에서 얘가 좀 다소 거슬린다. 그럼 얘들아 얘를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하면 얘들아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쓸 게 없어. 여기다 뭐라고 쓸 게 없다고. A의 n 더하기 1이 10이니까 AN도 10이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자가 아니라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볼게. 내가 강의한 내용대로.
자, 합니다. 집중 잘 하시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지금 A1이 뭐라고 그랬죠? 자연수. 그럼 자연수는 3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모르죠. 그럼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참고로 1, 2면 아래 들어가고 3 이상이면 위에 들어갈 텐데 만약에 위에 들어갔다고 쳐. 그럼 위에 들어간 자연수를 뭐로 나눈 거니까? 자연수로 나눈 거니까 확실한 거 얘기할게요. 양수가 나오죠. 두 번째 항도 뭐가 나온다고요? 양수. 아니면 10을 선택하더라도 양수가 나오는 건 맞죠. 따라서 모든 항이 0 이상이라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항이 뭐 이상이다? 0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음수 0도 안 나올 것 같지 않니?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0이 나오냐? 이게 아까 자연수였다니까 첫째 항이. 그럼 첫째 항을 1로 나눈 거니까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하고 비슷한 폼일 거고 그걸 또 2로 나누고 그걸 또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양수를 n으로 나누면 때려 죽여도 모든 항이 다 뭐는 나올 거라고. 양수.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연수란 보장은 없어.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쯤 갔더니 7이 나온 거야. 그 7은 뭘로 나눠야 돼? 다섯 번째 항 구하려면 4로 나눠야 돼. 그럼 4분의 7이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 3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자연수란 보장은 없는데 음수나 0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거는 눈치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 보면 그게 음수나 0이 나왔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멈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까지만 집중해봐. 이 둘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 이번에 수학 1에서. 자, 들어.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였다고? 2였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지금부터 예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얘를 그냥 였다 읽다가 넣자.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5를 넣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A6인 거야. 그럼 5 곱하기 A6을 하면 5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나와? 10이요. 그리고 그 나온 결과가 3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증한다. 된다 이거지. 됐죠? 잘 보세요. 선입견 없이 푸니까.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따지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지금 위에 거는 적용이 된 거죠. 그럼 이 아래 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가 지금 낯설단 말이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즉 다섯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보다 작다면 3보다 작다면 다섯 번째 항이 3보다 작다면 여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됐어야 돼? 10이 됐어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쳐. 여기가 1이었다 쳐. 그럼 여기서는 정방향을 같이 보는 거야. 그럼 1이었다면 여기 얼마가 써 있었어야 돼? 10.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 여기에 만약에 뭐보다 작은 게 적혀 있었다면 3보다 작은 게 적혀 있었다면 얘는 얼마였을 거다? 10이었을 거다. 근데 10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 3보다 작은 게 적혀 있었을 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된다고. 됐어? 계속 해볼게.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 자, 계속 집중해봐. 자, 이제 몇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만약에 위에 거 소속으로 나온 결론이었다 치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4 곱하면 답이 얼마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3보다 커나 같냐? 된다 이거죠. 된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근데 또 이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이 경우 이게 비워놓은 건데 이 경우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에 만약에 뭐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3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그 다음 항이 뭐가 나왔어야 된다? 10. 근데 10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뭐보다 작은? 3보다 작은 게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현재 몇 번째죠 지금? 네 번째. 아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써 있는 건 아니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저기 있는 네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은 숫자다. 괜찮겠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만 들어오면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됐을 거다. 따라서 여기부터 답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잘 집중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썼다고? K라고 썼어. 그럼 현재 이 K의 속성은 뭐보다 작다? 그리고 아마 느낌이 0보다는 어떨 거다? 클 거다. 왜냐하면 저게 0 밑으로 나올 리는 없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요. 잘 봐. 세 번째 항. 만약에 이 경우가 또 위에 케이스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40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이게. 이게 얘들아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쓰다 보면 규칙이 보여야 되잖아. 인덱스하고 결과하고 곱해서 그 다음 항을 쓰는 거라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20. 마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뭐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3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그 결과는 뭐였어야 되는데 10. 현재 10이 아니야? 아니니까 여기는 그게 없을 거다. 그러면 마저 가볼까? 두 번째야. 또 여기에다 얘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240. 3보다 크니까 통과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뭐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3보다 작은 게 있었다면 얘가 10이었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없다. 괜찮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고. 그럼 A1은 또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부동에 내가 구하는 정답이 돼요. 여기까지는 왔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의 역방향은 쓸 줄 알았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니야 문제 자체가. 다만 니네가 요거 지금 21번을 내가 풀고 있는데 요 문제를 풀었을 당시에 니네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잘 떠올려 봐라. 니네 몸 상태가.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갔다 온 상태인지 아니면 21번이라서 얘를 지금 끝까지 내가 답을 낸 상태로 22번은 잠깐 제껴놓더라도 선택 과목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니네의 집중력이 좀 갈라지겠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문항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다. 뭔가 내가 니네한테 따로 이 점화식이 이제 이런 건 제3의 유형이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아니야. 그냥 전형적인 역방향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봐줘. 잘 봐. 여기는 이제 다 없었어. 여기는. 자 여기부터 잘 봐야 돼. 자 만약에 얘가 위에 거 소속이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위에 거 소속이니까 뭐 곱하기 A4를 해야 되는 거죠? 3 곱하기 A4를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3 곱하기 A4 하니까 몇 K야? 3K.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때 질문. 이 3K가 위에 걸 만족해야 되니까 뭐보다 커나 같아야 돼? 3보다 커나 같아야 돼. 맞아? 이게 3보다 커나 같은 게 맞냐고. 자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봐. 잘 들어. 만약 얘가 3보다 작았다면 여기가 포인트였다. 만약 얘가 뭐보다 작았다면 3보다 작았다면 여기가 얼마였을까? 10. 맞지 않아? 만약 얘가 뭐보다 작았다면 3보다 작았다면 여기가 얼마였을 거라고? 10. 근데 얘가 10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뭐보다 커나 같은 숫자야? 3보다 커나 같은 숫자야. 맞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근데 여기 써있는 K나 여기 써있는 K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3K가 뭐보다 커나 같아서? 3보다 커나 같아서 여기가 10인 게 아닌 다른 숫자가 써 있는 거라고. 맞지?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K는 뭐 이상이 나와? 1 이상이 나와서 여기에 K의 범위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를 못 넘었을 거야 아마 니네가. 틀린 사람들이 있으면 고비가. 이 역방향 추적이 여기가 좀 낯설었을 거다. 괜찮죠? 계속 진행해 보. 너 괜찮아 지금? 약간 넋이 나은 것 같은데? 이해되지? 맞췄니 혹시?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구차해져. 자, 그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봐봐라. 그럼 K가 지금 뭐와 뭐 사이? 1 이상 3 미만. 그럼 여기 몇 K라고 써 있으니까? 3K라고 써 있으니까 3 이상 뭐 미만? 9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마저 들어봐. 얘가 이제 A2로 갈 때 자 여기다가 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몇 K가 되는 경우가 있어? 6K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언제야? 6K가 될 때는 3보다 클 때죠. 근데 6K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뭐보다 크니까? 6보다 커나 같으니까 3보다 큰 건 당연하지 않겠어? 맞지?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3보다 어떤 게 있었다면 작은 게 있었다면 여기가 얼마 나왔어야 돼? 10. 근데 10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라고. 지금 여기의 범위가 얘는 10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날아가는 거라고 이게. 괜찮겠냐? 그럼 여기가 6K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범위 불러봐. 6K가 6 이하 18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여기서 힘내시고 잘 봐. 이 다음은 이 6K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야 돼? 1. 그럼 여전히 몇 K야? 6K. 여전히 범위는 얘랑 똑같고 근데 얘가 지금 뭐보다 클 때가 성립하는 거야? 3보다 클 때. 크죠? 3보다 크죠? 6K는 뭐보다 커나 같으니까? 6보다 커나 같으니까. 근데 마저 들어봐. 왜 마저 들어봐? 만약에 여기에 뭐보다 작은 게 써 있었다면 3보다 작은 게 써 있었다면 드디어 A1인데 지금 A1이 3보다 작은 게 써 있었다면 여기 있는 6K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10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가 3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3보다 작으면 원래 답이 한두 개야 무한개야? 무한개야. 근데 그것 때문에 자연수라고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수라고 준 거다? 자연수. 저 3보다 작은 거의 반경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항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요거 비해서 다시 이쪽의 범위를 확정하는 게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쪽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아마 틀린 사람들은 시간에 쫓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쫓기고 지금 문제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막 헤매다가 어우 시발 막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야. 문제 자체는 나쁘진 않아. 자 그럼 야 아직 답이 안 나와서 해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아니면 뭐였다면 자연수니까 1 아니면 2였다면 여기선 답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이 나오는데 6K가 10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지? 그리고 마저 들어봐.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여전히 몇 K였으면 6K. 그럼 얘가 뭐보다 커나 같을 때? 3보다 커나 같을 때. 근데 현재 6K는 범위가 6보다 커나 같으니까 3보다 커나 같은 게 맞죠? 그럼 걔는 무조건 1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6K였을 때도 여기가 10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네. 맞아. 이해됐어? 맞아. 그러면 이 10을 한 번만 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쪽을 더하는 건데 이쪽을 더하는 거라고. A1들을 더하는 거다. 따라서 가능한 A1이 뭐도 가능하고 얘들아? 1. 또 뭐도 가능하고 2. 자 들어봐. 설명할게. 여기가 만약에 1 또는 2가 나오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12. 그럼 6K가 얼마인 케이스가 되는 거야? 10. 그럼 K가 뭐 분의 5? 3분의 5. 쫙 넣고 풀어나가시면 돼. 그러면 어쨌든 2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다. 알아들었지? 근데 두 번째 잘 봐. 만약에 여기 있는 6K 자체가 얼마여서 얘들아? 10이어서 K가 뭐 분의 5면? 3분의 5면 잘 봐라. K가 3분의 5면 여기 자체가 얼마니까? 10이니까 10은 뭐보다 크죠? 3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방법이 여기다 1 곱한 1 나누는 거라며. A1을 1로 나누면 A2라며 정방향에. 그래서 또 10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나오는 경로가 다르다고. 두 번째 항이 아래 걸 통해서 10이 나왔다. 위에 걸 통해서 10이 나왔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첫 번째 항이 뭔지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6K는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6K가 뭐보다만 크면 되는 거니까 3보다만 커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6K가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니까 6과 18 사이가 되는 거니까 또 가능한 A1들이 뭐부터 얘들아? 6부터 어디까지? 17까지. 여기 이퀄 빠졌으니까. 알겠죠? K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6K 값들의 합인 겁니다. 첫째 항들의 합. 알겠죠? 그래서 6부터 17까지가 가능한 거다. 됐지? 그리고 아까 제일 컸던 얼마가 나오는 거야? 24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싹 더해달라. 이런 문제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관식 문제니까 이렇게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끝까지 답을 좀 구해드리면 봐봐. 야 이거 1부터 17까지 더한 다음에 이 사이에 빠져있는 게 뭐죠? 3, 4, 5 그거 합이 얼마지? 12. 나는 그렇게 계산했어. 그럼 2분의 얼마에다가 17에다가 18 곱하면 1부터 17까지 더한 거잖아. 거기서 얼마를 빼준다고? 12를 빼주고 더하기 얼마를? 240을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계산하니까 이게 9돼서 17에다 9 곱하면 얼마냐? 151이냐? 151에서 12 빼면 얼마죠? 103. 이거 151 맞아? 아닌데? 153. 153에서 12 빼면 얼마야? 153은 맞아? 맞잖아. 153에서 12 좀 빼줘 이것들아. 141. 그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381이 나온다. 그런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니네가 거기에 적응을 해서 또 시간이 관건이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 돼. 이제 여기 고3들이 있으면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볼 거고 맞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5월 모의고사 날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의 힘을 받아 여러분들이 또 5월에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6월 초에 모의고사 보는 걸 테니까 거기 어쨌든 N생들도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니네가 적응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수열은 이렇게 두 개가 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빠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3번 보세요. 그 다음에 13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였는데 작년 수능에 10번에 있었던 문제가 쉬워서 그랬는지 이 문제도 13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편이다. 쌤 생각에. 자, 어쩌다 보니까 수열 따로 하게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거하고 20번 연달아 풀어드릴게요. 13번에 얘들아 거기 지금 함수 fx가 뭐가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자 경계가 어디부터? 일단 선생님 설명 들어봐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무조건 보는 거야. 거기 지금 문제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어차피 그림을 봐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여기는 함수가 뭐가 되고? a sin x. 그러니까 이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양하고 음으로 갈라보라 이런 뜻 같기도 해.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파이까지. 여기는 식이 뭐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들아, 요거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완전히 고정된 함수지? 완전히 고정된 함수. 자, 그럼 봐봐. 어차피 얘는 지금 그 박스 안에 넣고 그리는 게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야, 얘가 최대값 얼마니? 2죠. 최소값 얼마야? 0이지. 그리고 원래 코사인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뒤집힌 거고, 그게 접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얘들아? 파이. 여기가 얼마예요? 2. 듣고 있니? 그 다음 여기가 뭐 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그려져. 여긴 움직이질 않아. 그 다음 내 얘기 마저 들어봐봐. 원래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파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뭐 여기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가 중요하지 않겠어?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 얘기 들어줘.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a가 양수였다 하자. 그럼 a가 양수면 원래 사인이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지? 파이까지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쪽에 뭔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느낌 아닐까? 괜찮죠? 그럼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a가 양수가 된다면 최대값은 어디로 확정이죠? 2로 확정이죠. 그쵸? 근데 최소는 어디일 때로 확정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로 확정이 돼. 최소는. 맞지? 근데 문제에서 나온 정보가 최대와 최소의 차가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괜찮죠? 그럼 최대는 이미 얼마니까? 2. 여기다 2 넣었을 때 얘가 4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a 값이면 내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괜찮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a가 양수니까 까먹지 마시고. a가 양수가 돼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도 답이 된다고? 2일 때. 참고로 a가 음수일 때는 2밖에 없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갑자기 a가 양수인데 뭐 이렇게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냐고. a가 양수면 이렇게냐 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다음 a가 0일 때가 원래 독특한 케이스잖아.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시켜준 거고, a가 무슨 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3번 치고는 약해. 오히려 10번하고 13번하고 위치 바꿔놓는 게 차라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 그럼 그냥 쭉쭉 가다 13번에서 이거 좀 나중에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 a가 음수일 때야. 잘 봐. 그럼 a가 음수면 이거 자꾸 그려줘도 돼. 그림이 지금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일 거라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그럼 이쪽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괜찮죠? 그럼 질문이요. 이때는 전체를 다 보세요. 그냥 전체를.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최소는 확실히 얼마죠? 0이죠. 최소는 확실히 0이에요. 이번엔 여기가 0으로 고정된다. 근데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4. 그럼 최대가 얼마 돼야 돼? 근데 이쪽은 최대가 아무리 커도 얼마니까? 이쪽에서 커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쪽이 얼마를 딱 때리는 수밖에? 4를 때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다. 이번엔 a가 음수였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a의 가능성이 마이너스 4인데 이 두 개를 뭐 해달라? 곱해달라. 정답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성격의 문제였다. 자, 그다음 20번 가볼게요. 야, 문제 위치가 20번에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면 사인 코사인 법칙이 되게 쉽게 나온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의 삼각함수도 4점짜리 두 문제. 그래서 뭐 삼각함수는 이번에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름 평이했다라는 거. 자, 20번 문제인데 일단 그림이 이쪽이 좀 길고요. 이쪽이 좀 이렇게 짧고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난 이 문제 좀 아쉬운 게 그림을 안 주는 게 어땠을까 싶어. 차라리 그림을 오히려 안 주는 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이게 지금 어디 쪽으로 돼 있어?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지. 여기가 예각이 되게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먼타라고 했고 세타. 이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이?
코사인 값이 뭐분의? 4분의 루트. 참고로 이게 그림 없이 이렇게 주면은 이 세타가 예각이란 뜻이잖아요. 코사인이 양수니까. 그래서 그림을 안 주는 게 난이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어. 그럼 어쨌든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14가 되겠죠. 제곱제곱의 합이 1 나와야 되니까. 괜찮죠? 그 다음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얘가 요 길이가 얼마죠 지금? 루트 2. 얘가 D냐?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BD하고 DC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 3대 1로 내분. 여기 3K. K 이렇게 보고 또 문제 읽어보니까 갑자기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여기는 2 알파, 선생님 알파 주로 즐겼으니까 이렇게. 이거 미친 건가?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세타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건 거 아닌가 싶어. 얘랑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 방. 그럼 그때 세타를 여기로 보는 거지. 또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한 방. 그럼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연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느낌 아닌가? 그 전형적으로 많이 다뤘던 문제거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 제곱하면 몇 알파 제곱이? 4알파 제곱이 9K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배 3K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2. 근데 똑같은 이번엔 여기서 보는 거야. 똑같은 먼파 제곱이 알파 제곱이 또 K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더라고. 괜찮지? 야 근데 이거 계산이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도 4, 요거 이렇게 지워지더라. 다시 한번 불러봐라. 몇 알파 제곱이? 4알파. 얼른 불러. 9K 제곱 마이너스 잠깐 얘부터 쓸까? 3K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나오고 또 먼파 제곱이 알파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 알파를 죽여버릴까? 분모 분자에서 분모 분자낸다. 양변에 4를 곱하자. 됐나요? 빼봐. 5K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6인가요? 이퀄 얼마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 개 상놈 새끼죠 이거. 5하고 얼마하고 1하고 3하고 2니? 2하고 3 얘가 마이너스 이러면 되는 거지. K가 아까 비율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K가 얼마 나오는 거야? 2 이렇게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그럼 K가 2면 여기가 얼마고? 6 여기가 야 잠깐 이거 뭐 구하는 거야? 구하라는 것도 안 읽었어. 뭐해? ABT? ABT 이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사인 요거 쓰는 거네요. 알파 구하라는 얘기네. K 대신에 얼마 넣으면 2. 여기다 넣을까? 아래 게도 좋았는데. 그럼 아래 걸로 하면 되지 병신아.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아까 이거 얼마였어? 2였어요?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4, 2, 8. 그럼 알파 제곱이 8, 알파가 2루트 2. 그럼 여기가 뭐 루트 뭐라고? 2루트 2. 그럼 여기가 4루트 2 되는 거야?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뭐 분의? 세타 4분의 루트 14분의 뭐야? 4루트 2. 얘가 2R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지우니까 얘가 루트 7 되고 루트 7분의 16이 2R이니까 8 여기가 R 제곱하면 7분의 64 파이 이거야? 분모 분자 합이야? 답이 얼마? 71. 이렇게 삼가함수 문제는 평범했다. 이 정도면. 자, 이 1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15번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연결한 시험지인 것 같은데 야 거기에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는 거에 좀 밑줄을 쳐봐봐. 1대1 대응. 우리가 수학2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 하면 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 나올 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듣는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함수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정의를 배우거든요. 이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니?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면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이 1대1 함수는 약속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임의의 실수 x1하고 x2를 가지고 왔을 때 얘들은 당연히 다 함수의 정의역 소속일 거야. 근데 x1, x2를 비교했더니 이 둘이 다르다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하고 fx2를 비교했을 때도 이 둘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보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내가 여기에 지금부터 함수 세 가지를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각각 1차, 2차, 3차 함수의 대표적인 상황들을 그린 거거든. 이 중에 1대1 함수인 게 몇 번만 1대1 함수야? 1번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그려져 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가로줄을 그어가지고 몇 번씩 만나면? 한 번씩 만나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몇 번 만나죠? 2번 만나고요. 이러면 3번 만나니까 저런 상황이 존재하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연속인 함수가 얘들아, 연속이라는 함수의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가하는 함수이거나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게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어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던 함수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상황에서 여기랑 여기를 통과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게 y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함수는 니네가 보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함수잖아. 근데 이 불연속인 함수지만 얘도 역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몇 대 몇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로줄 개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가로줄을 그으면 이것도 몇 번 만나죠? 한 번.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만나고 이제 이런 불연속점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 녹색에서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빵꾸니까 만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 한 번 만나는 게 납득이 갈 텐데 그 다음에 y는 또 1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안 만나고 여기는 만나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다르면 대응되는 y도 다르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꼭 연속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지? 참고로 이 15번 문제의 정답 상황이 불연속인 함수의 상황입니다. 니네가 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1대1 함수의 조건인 거지 1대1 대응의 조건은 아니거든. 그럼 1대1 대응은 저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 처음 들어봐 이거 혹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 하면 잘 봐봐 얘들아. 보통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고 할 때 질문에 대답해봐. 여기 있는 x를 무슨 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y라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지? 공역이라고 불러. 방금 치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이 y라는 공간 중에 f로 선택이 돼 있는 놈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벤 다이어그램 모형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1, 2, 3이 있고 얘들아 여기에 A, B, C, D가 있다라고 하면 정의역은 뭐뭐뭔 거죠? 1, 2, 3인 거고 공역이 뭐뭐뭐야? A, B, C, D인 건데 여기에서 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정의역 1, 2, 3이 Y 쪽으로 한 번씩은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 안 되는 놈이 있어도 안 되고 두 번 대응되는 놈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1이 A로 가고 얘들아 2가 B로 가고 3이 만약에 B로 간다. 이렇게 돼도 함수는 돼요. 근데 이건 방금 니네가 배운 것처럼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왜냐하면 2하고 3하고 다른데 대응되는 y값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3마저 이렇게 C로 갔다 이러면 1대1 함수는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알아듣지? 이유가 공역은 몇 개인 건데 얘들아? 4개인 건데 대응되는 치역이 몇 개인 거죠? 3개.
그래서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역함수는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버리면 오히려 y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를 1대1 대응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드물어. 특히 3학년에 올라오면 고1 수학이니까 굉장히 먼 추억이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거기 15번에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추정컨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라는 말을 준 거는 첫 번째 실수 전체는 무슨 역을 뜻하는 걸까? 정의역이고요. 두 번째 실수 전체는 뭐가 됐는? 공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치역도 실수 뭐가 돼야 된다? 전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대응되는 y값도 하나라도 실수 전체에서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니네가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풀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해설지에도 보면 이게 교육청 시험지니까 해설지가 나와 있는 시험지잖아. 그래서 이게 좀 대충 써 있는 느낌이거든,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해설이 지금 잘못됐다가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뭉개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한번 제대로 요런 개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니네가 푼 것도 지금 제대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푼 건지를 확인을 좀 해봐봐. 일단 이 15번 문제는 껍데기만 지수로고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fx가 지금 분기형 함수로 갈라지잖아 얘들아. 자 여기 경계가 뭐라고 써있지 지금 첫 번째? x가 뭐보다? p보다 작을 땐가요? 이퀄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요쪽에 들어가? 그리고 x가 뭐보다?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퀄은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열린 구간인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야? P와 Q 사이가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P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될 것 같아? Q보다는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써 있죠. 또 문제에도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위 갈라지는 영역 쪽에 대응되는 함수가 지수함수인데요. 그 지수함수가 2의 x제곱하고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만 되면 니네가 알다시피 증가함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슨 대값을? 절대값을 지워서 꺾여 올라가는 특징이 돼. 그럼 얘를 일단 이 xy 좌표 평면에다가 풀 사이즈로 한번 그려보면 원래 얘가 2의 x 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걔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럼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점근선이 이동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걔를 절대값에 따라 접어 올린 거니까 현재 대략적인 그림의 상황이 점근선이 오히려 딸려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야. 이때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보면 2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4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점근선하고도 지금 이 꺾여 올라간 지수함수가 만나니까 여기가 좀 특징적인 점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얘들아? 4가 나온다. 근데 들어봐 얘가 지금 꺾여 올라간 그래프야 원래 있었던 그래프야? 원래 있었던 그래프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4라고 풀어보면 2의 x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8이 되니까 여긴 x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y절편도 계산해보면 3인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여기다 0 넣어보면 됩니다. 2의 0제곱하면 1이니까 1 빼기 4의 절대값 씌우면 3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었겠지. 어쨌든 이 함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함수인데 들어보세요. 얘가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을 설정을 해서 이 PQ의 양 사이드로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자, 그리고 마저 설명하면 이 사이를 책임져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 거죠? 로그 함수입니다. 근데 그 로그 함수가 밑이 얼마인 로그예요? 2인 로그고 여기가 x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 얼마까지? a. 그 a가 잘못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앞쪽에다가 적어볼게요. a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니네가 알다시피 진수 조건이라는 정의역이 확실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 대신에 무조건 뭐만 넣을 수 있죠? 양수만 넣을 수 있다고. 괜찮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함수는 x가 양수가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얘들아 지금 초장부터 나름 제일 어렵다고 이 시험지에서 나온 15번을 풀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잘 봐. 일단 이 문제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되는 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당연히 무슨 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정역, 얘를 뭐라고 봤을 때? 공역이라고 봤을 때 그 공역과 무슨 역이 같아야? 치역이 같아야 몇 대 몇 대응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려지는 영역도 y값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무슨 함수를 내가 그려 넣을 거야? 로그 함수를 그려 넣어서 얘가 가로줄로 거도 몇 번씩 만나게? 한 번씩 만나게 만족을 해야 되고 동시에 y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치역 전체가 실수 전체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잘 보세요. 자, 이 P라는 영역 있죠. 첫 번째 P라는 영역. 잘 들어야 돼. 이 P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 쪽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P가 이 문제가 해설지에 보면 P가 그냥 0이다라고 약간 뭉개는 느낌이에요. 뭔가 설명이 되게 짧아. 뭐 잘 생각해 보면 P는 0이야 씨발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선생님 주장은. 자, 얘처럼 P가 음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자, 내 그려지는 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만큼은 지금 요까지가 색칠까지 해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 P의 오른쪽부터 무슨 함수가 책임을 져야 돼? 로그 함수.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니네가 방금 나랑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그려져도 진수 조건 때문에 0의 무슨 쪽에서만 그려지죠? 오른쪽. 그러니까 그림이 이 A라는 건 양이다 음이다를 떠나서 Y축 평행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걔는 P의 무슨 쪽에서 그려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나면 잘 봐야 돼. 내가 P를 여기로 잡았을 때는 요만큼이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뭐가 문제인데요? 저기가 안 그려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려지면 기분 나빠 쌍 이러면 안 된다고. 저기가 안 그려지면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그 말 1대1 대응이랑은 상관이 없어.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고1 때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배웠냐? 함수의 정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함수의 아니야? 아니죠. 이거 원인데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슨 줄을 걷을 때? 세로줄을 걷을 때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야 돼. 안 만나도 안 되고 2번 이상 만나도 안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림을 몇 차 함수라고 3차 함수라고 통상 부르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리면 몇 번 만나고 2번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난단 말입니다. 이게 실수전체가 정의역이라면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이걸 원함수라고 얘기하는 새끼는 고등학생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얘가 만약에 P를 이렇게 약간이라도 음수인 왼쪽으로 잡아버리면 이 사이를 책임져주는 함수는 로그 함수인데 그 로그 함수는 이만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보면 여기는 안 만나게 된다고. 그럼 안 만나게 되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는 말도 위배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럼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보면 이쪽에서 안 그려진 거니까 얘는 세로줄을 그렸을 때 한 번씩 만난다는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아닌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P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밀리는 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능성을 얘기해 볼게. 잘 봐. 자, 그럼 여기 있는 P는 얘들아 무조건 뭐 이상에서 그려져야 된다? 0 이상에서 그려져야 된다. P가 음수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만약에 잘 봐. P를 그럼 약간 이렇게 오른쪽 0보다 오른쪽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P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잘 봐야 돼. fx는 여기까지는 그려지는 거 맞지? 됐어?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랬다 문제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 내가 그린 y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이 지수함수가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세로줄을 그면 몇 번씩 가로줄을 그면 이렇게 가로줄을 걷을 때 몇 번씩 만나야 돼? 한 번씩 만나야 몇 대 몇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 그러면 더 이상 이쪽은 뭔가 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Q를 요런 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만약에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요렇게 그리면 몇 번을 만나죠 이게? 2번.
그럼 니네가 보다시피 1대1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Q는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Q는.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색칠은 여기가 색칠이 되고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럼 잘 봐. 그럼 그림이 대답 좀 해줘야 돼. 이러면 몇 번 만나죠 지금? 한 번. Y는 4를 딱 그려도 여기가 색칠이니까 몇 번 만나? 한 번. 그리고 쭉쭉쭉쭉 한 번 만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만났죠. 그러면 지금 요 사이만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요 사이만. 괜찮죠? 요 사이에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 하면 잘 봐. 어차피 여기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로그 함수라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빵꾸고 여기가 빵꾸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 그럼 잘 봐봐라. 내가 요렇게 그리면 이거 몇 번 만나 여기? 한 번. 여기도 몇 번 만나? 한 번. 여기 이건 없는 거야 지금 얘들아. 요 그림은 없는 거라고. 요 그림은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를 딱 채운 거라고요 지금 얘가 로그 함수가. 그럼 요렇게 되면 한 번, 여기도 한 번, 요래도 몇 번이야? 한 번, 요래도 몇 번? 한 번, 이래도 몇 번이냐? 한 번, 이래도 몇 번이지? 그럼 이거 1대1 대응 된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묻는 거는. 근데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뭔데요? 이 함수에 대응되는 치역 y값이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요 밑은 지금 안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가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실수 전체에서 그려져야 된다니까. 함수가. 그러면 실수 전체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잘 봐. 이게 y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y의 아래쪽을 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함수가 무슨 함수밖에 없는 거지? 로그 함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로그 함수가 무슨 근선을 쫓아가야? 점근선을 쫓아가 줘야 y가 실수 전체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는 약간 이렇게 무슨 쪽으로 밀리게 되면 오른쪽인 양수로 밀리게 되면 어떤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니네가 생각하고 풀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냥 막 때려서 푼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대충 요렇게 맞으면은 1대1 대응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냐 이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래서 현재까지의 교훈은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P가 0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지금 만족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다시. P가 0이면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쫙 끌어올라오는 거죠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럼 일단 이게 이 y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y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음수 쪽은 이 로그가 다 커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쫙쫙 대응이 되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다 커버가 됐고 위쪽도 얘 때문에 커버가 됐고 동시에 이렇게 가로줄을 그을 때마다 몇 번씩 만나는? 한 번씩 만나는 y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만난다는 거야. 이게 아무리 내려가도 밑에 가면 한 번 만나죠. 괜찮죠? 무슨 말인지? 한 번 이렇게 됐다가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Q는 자동 얼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3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Q는 요 사이를 지금 맞춰주는 방식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도 한 번씩 만나게 하려면 Q가 이쪽으로 밀려줘야 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까지는 이해가 되니? 괜찮아? 여기까지? 해결된 거야? 자, 그래서 P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얘들아? 0이 돼야 되고 Q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해결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 구하래요? 마지막에. 야 그러면 F에 지금 뭐 분해? 2분의 뭐 더하기 뭐? 그거 하면 여기 3인 거잖아. 그럼 F 뭐 분의 3을 구해야 되니까 2분의 3을 구하려면 여기잖아 대응되는 게. 그럼 여기다 뭐 분의 3을 넣어줘야 돼? 2분의 3. 그럼 내가 구하는 정답은 A 더하기 로그 뭐해? 2에 뭐 분의 3인데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인데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A는 어디에서 구하면 되냐? 지금 이 안에 답이 있는데. 오케이. 이 로그 함수가 뭐 콤마 얘들아? 3 콤마 어디를 지나야 된다? 3을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함수인 y는 a 더하기 로그 2의 x라는 함수 자체가 3 콤마 얼마를? 3을 지날 때만
함수이자 1대1 대응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럼 A가 좀 다소 지저분하지요. A가 니네가 보다시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신에 진짜 귀찮지만 뭐 마이너스하고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답이 로그 뭐에 얘들아? 2에 2분의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분의 3이 아니구나. 3분의 2분의 3이 되는 거구나. 맞지 않니? 로그 2의 2분의 3에서 로그 2의 얼마를 3을 빼는 거니까. 괜찮죠? 여기에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뭐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얼마인데? 3. 요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출제 의도로 보여져. 알겠죠? 현재까지 수능에 없었던 유형입니다. 1대1 대응을 이렇게 강조했던 거는 뭐 정말 예전 문제까지 끌고 가면 1대1 대응 문제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등장한 적은 없는 이론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로 함수 문제는 딱 요거 하나 생각보다 좀 약했어. 그리고 점근선에 관련된 주제로 나와서 우리가 실통수 할 때 얘기했던 그 주제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은 있다. 무슨 말이냐? 도형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수로 함수 쪽에서는.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도형이나 합동이나 닮음, 뭐 동의각 이런 내용들을 잘 출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 괜찮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